자, 확률과 조건부 확률입니다. 그 확률과 조건부 확률은요, 굉장히 많이 선택하시는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실험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 주사위 실험이라던가 아니면 어떤 그런 실험할 것들이 있는데요. 그런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실제로 많이 쓰여요, 확률이. 우리 주변 생활에서 너네가 수학의 쓰임새를 찾는 게 그래서 그 확률과 조건부 확률은요, 일단 주변 생활에 많이 쓰인다는 점에서 탐구하기가 좀 좋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좀 약간 그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을 하시면 이렇게 뭐 선생님이 이렇게 실험 어떤 계획을 따라서 뭐 어떤 걸로 해가지고 뭘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고 뭐 오차도 뭘 확인해도 이런 게 되잖아요.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자소서 써오라고 하면 일단 주제를 선택하시죠. 그 다음에 인터넷 검색을 하셔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해가지고 그냥 실어서 가지고 오시거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전혀 답변할 수 없어요. 본인이 무슨 말을 썼는지도 몰라요, 나중에는. 그래서 막 어디서 그 블로그 이런 데서 그죠? 좀 그럴듯해 보이는 거 읽어본 다음에 아 이거 좋다 해가지고 그대로 복사해 오시잖아요. 그래서 적혀 있는데 물어보잖아요. 뭐 그런 게 적혀 있어요. 뭐 일단 주제 정하시면 물론 검색의 단계도 필요하죠, 그죠? 근데 너네들이 제가 볼 때는 학교에서 뭐 이렇게 수행 평가 같은 거 할 때 맨날 그죠? 뭐에 대해서 조사해오라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서 인터넷에서 막 이렇게 찾은 다음에 그냥 붙여넣기 막 여러 개 해가지고 그냥 보내면 선생님이 그걸 다 읽어보실까 싶긴 한데, 그죠? 그래서 뭐 그냥 점수를 그냥 대충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익숙해지셔서 그런지 자소서를 써서도 수학 주제에 대해서 탐구를 해야 되는데 탐구해오라고 하면 일단 제일 못하는 게 주제를 정하는 걸 제일 못하니까 지금 이 주제 특강을 하고 있는 거죠. 주제도 못 정하고요. 주제 정한 다음에 제일 많이 해서 자 이제 써보자 써와 하면 그냥 붙여넣기 해서 옵니다. 본인이 직접 탐구하신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직접 증명 과정도 해보셔야 되고 아니면 뭐 실험할 수 있으면 실험도 해보시면 좋고 뭐 확률 같은 경우는 뭐 실험해보기가 좀 좋긴 하거든요. 왜냐면 자료가 굉장히 많아. 자료를 어디서 찾냐면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KBO 홈페이지 가면 올 시즌에 전체 야구 선수의 뭐 전체 기록이 다 나옵니다. 몇 번 뭐 경기에 임했고 뭐 몇 번 출루했고 도루 뭐 방어율 뭐 이런 거 다 나옵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게 다 나오고요. 아니면 뭐 포스트 시즌만 따로 추려서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이게 야구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축구에도 있을 거고 뭐 농구에도 있을 거고 다 가면 뭐 그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뭐 선수들 기록이 다 남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통계청 사이트 들어가시면 정말 이런 것도 조사하나 싶을 정도의 통계들이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출생자 수, 뭐 지역별 출생자 수, 뭐 구별 출생자 수, 뭐 온갖 통계들이 다 있습니다. 심지어 키, 몸무게, 그죠? 뭐 다리 길이, 팔 길이 통계까지 다 있어요. 그런 게 왜 필요하냐면 회사에서 너네 책상 같은 거 만들 때, 그죠? 나이에 따라서 책상의 높이가 다르죠. 크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지금 거의 어른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그 어른과 똑같은 책상을 쓰시는데 초등학교는 이제 학년마다 책상의 높이가 달라지죠. 맞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 나이 또래의 평균 다리 길이, 팔 길이 뭐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이 다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청 사이트는 내가 볼 때는 나중에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너네 뭐 그런 거 창업 같은 거 하실 때, 그죠? 일론 머스크처럼 뭐 전기차 같은 거 만드실 때 자동차 의자 길이 이런 것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른 메이커의 차를 이렇게 재가지고 따라 만드실 수도 있긴 한데, 그죠? 통계청 가시면 한국 사람 다리 길이 나오니까 그거에 맞춰서 만드시면 약간 뭐든 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긴 하죠. 다 벨쉐이크 그래프를 따라갑니다. 벨쉐이크 그래프가 뭐예요? 이거죠, 이거.
정규 분포를 따라가죠. 그래서 평균에 제일 많고 양극단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제가 이걸 약간 노멀하게 그린 거고 실제로는 그죠? 거의 뭐 이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에 거의 몰려 있는 경우가 많죠. 키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 키도 거의 너네 평균에 몰려 있죠. 뭐 중학생 남자 평균 키 뭐 하면 170 언저리? 뭐 그 정도? 그 정도 애들이 제일 많죠. 뭐 아닌데요. 저희 학교에 뭐 엄청 큰 애도 많은데요. 그건 그냥 본인 느낌인 거고, 그죠? 매년 하는 얘기가 있죠. 그 선생님들이 요즘 애들은 뭐 잘 먹어서 그런지 뭐 일찍 큰다고 뭐, 그죠? 근데 물론 뭐 1970년대 비해서는 평균 키가 올라갔을 수 있지만, 그죠? 매년 애들이 평균 키가 커지면은 나중에 뭐, 그죠? 다 2m 돼서 나타나겠어요, 그죠? 뭐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탐구해볼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탐구할 것들이 있어서 많이 선택하시는 주제입니다. 선배들이 많이 선택하시는 주제고요. 그 다음에 근데 또 이제 약간 주의하셔야 될 건 뭐냐면 확률이 어디에 그러니까 많이 쓰냐면 날씨 계산에 대표적으로 쓰이거든요. 날씨 계산으로 쓰이는데 날씨 계산이 너네가 그 뭐 그냥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컴퓨터를 어디서 쓰고 있냐면 기상청에서 쓰고 있어요. 우리나라 제일 좋은 슈퍼컴퓨터 기상청에서 쓰고 있습니다. 몇 천억짜리 컴퓨터 쓰고 있죠. 그걸로 뭐 하겠어요? 날씨 계산하고 있는 거야. 날씨 계산을 하는데 그 날씨 계산의 특성을 좀 알려드리면 날씨를 계산하는 방식이 뭘 푸는 거냐면 그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을 푸는 거라서 뭐 x분의 1, y분의 1, 뭐 z분의 1 뭐 해가지고 몇 개를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값들을 계산하는 건데요. 요 x, y, z 이런 것들이 다 뭐 온도, 기압 이런 거겠죠. 날씨 계산하면. 그래서 지점을 한 군데 더 늘리면 이거 우리나라 날씨 계산이요. 맞추는 확률이 70%입니다. 우리나라 날씨가 맞출 확률이 70% 정도입니다. 근데 제일 정확한 건 8시간 전 예보가 제일 정확하거든요. 8시간 전에 하는 예보가 거의 제일 정확해요. 그것도 물론 틀리는 경우 있죠. 막 비 온다 그랬는데 막 맑기도 하고 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건 왜 그런 이유가 생기냐면 날씨 계산을요 100%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 계산 100%로 맞출 수 있어요. 전혀 틀리지 않고 맞출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몇 군데의 기압과 온도와 풍향 데이터만 더 집어넣으면 돼. 그래서 뭐 한 10개 정도 더 넣으면 우리나라는 약간 편서풍대이기 때문에 중국 쪽에서 바람이 불어오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서해상에 띄어 있는 그 기상 채집 데이터들을 띄워서 거기에서 뭐 기압, 온도, 바람, 풍속 이런 거 따지면 그 다음에 뭐도 하냐면 이렇게 풍선 같은 걸 날려 보내거든요. 풍선 같은 걸 날려 보내면서 이제 그 높이에 따른 기압과 온도를 측정해요. 그걸 매번 날려, 풍선을. 그래서 그걸 날리는데 그걸 여러 번 날려가지고 데이터를 더 수집하면 100%로 맞출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10시간 후, 뭐 내일 날씨를 100%로 맞출 거야. 아니면 뭐 내일 날씨까지는 뭐 지금 8시간 예보를 하니까 뭐 다음 주 날씨를 내가 100%로 맞출 거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여러 군데의 데이터를 더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죠. 그래서 계산을 막 돌리면 지금 뭐 쓰고 있는 몇 천원짜리 슈퍼컴퓨터로 막 계산을 하면 내일 날씨를 100%로 맞추려면 한 300년 뒤에 계산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계산량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미분 방정식의 특성이 그래요. 변수 하나하나를 추가할 때마다 계산량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래서 100%로 맞추는 건 가능하긴 한데, 그죠? 몇백 년 뒤에 나오는데, 저 90%로 맞출게요. 그러면 내일 날씨를 3년 뒤에, 그죠? 저 80%로 맞출게요. 그럼 내일 날씨를 뭐 1년 뒤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어디 맞춰져 있냐면 70%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를 맞출 확률이 70%야. 근데 약간 여기서 그 과학과 그 현실 생활의 뭐랄까 아이러니랄까 그런 게 뭐냐면 선생님도 날씨를 기상청보다 더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간단해. 어떻게 하냐면 뭐 이렇게 뭐 병길이가 선생님한테 와서 매일 날씨를 물어본다고 하죠. 선생님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뭐 이렇게 계속 물어본다고 하죠. 그럼 선생님은 매일 맑을 거라고 대답할 겁니다. 내일 태풍이 올 것 같아도 그냥 무조건 맑을 거라고 대답할 거야. 내일 맑아요. 걱정 말고 와요. 뭐 내일 맑아요. 계속 맑다고 대답할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맞출 확률이 70%가 넘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요 365일 중에 비가 오는 날짜가 30%를 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30%가 비가 온다? 라고 생각하면 365일 중에 거의 100일이 비가 와야 되잖아요. 100일 넘죠? 36이니까 3만 곱해도 그죠? 110 며칠이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이 넘죠 일단. 근데 우리나라가 이제 선생님 거의 한 80%까지 맞출 수 있는 게 뭐냐면 장마가 오는 게 예상이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비 온다고 바꾸는 거죠. 장마가 올 때는 계속 비 온다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다 맑다고 얘기해. 그러면 아마 80% 넘어갈 겁니다. 우리나라는 비 오는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약간 뭐랄까 그게 있죠. 하지만 8시간 전 예보는 그죠? 컴퓨터 기상청에서 계산하는 게 제일 빠르고 그래서 예전에는 요즘에는 그나마 좀 이렇게 컴퓨터 성능이 굉장히 좋아져서 8시간 예보를 컴퓨터로 거의 컴퓨터한테 맡겨도 될 정도로 잘 해. 옛날에는요 기상청 컴퓨터가 계산을 했지만 컴퓨터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계산이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누가 봐도 이상하게 나오는 거야. 그래서 뭐 내일 갑자기 뭐 가을인데 비 온대 뭐 이렇게 나와. 근데 기상예보관이 봤을 때는 전혀 비가 올 것 같지 않거든. 그러면 기상예보관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지금도 컴퓨터 데이터를 기상예보관이 분석해서 내일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를 예보하는데 요즘은 거의 우리나라 컴퓨터만 보지도 않고요. 그 미국 기상청 컴퓨터와 뭐 일본 기상청 컴퓨터와 뭐 중국 기상청 컴퓨터를 다 데이터를 비교해가지고 왜 가끔 보면 우리나라 기상청 못 믿는다고 이렇게 뭐 미국 기상청이 예보한 우리나라 태풍 경로, 뭐 일본 기상청이 예보한 태풍 경로, 뭐 중국 기상청이 예보한 태풍 경로를 같이 보여주기도 하거든요. 요즘은요, 그죠? 우리나라 기상청 못 믿는다고. 그래서 그게 사람들 생각하는 게 뭐 미국이야, 그죠? 워낙 슈퍼컴퓨터가 많으니까. 계산을 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날씨를 미국에서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잘 체크를 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같은 그 범위 안에 있으니까 태풍 경로 같은 경우는 걔네들도 진짜 열심히 계산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중국에 있는 건 슈퍼컴퓨터 훨씬 더 좋거든요. 약간 뭐 제가 뭐 중국 좋아하고 이런 건 아닌데 제가 그럴 수 있잖아요. 뭐 실제로 그러니까. 그래서 뭐 중국 거를 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일본도 기상청 컴퓨터는 좋아서 거기 걸 탐구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들을 탐구하실 때 뭐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뭐 베이지 정리라더라 뭐 이렇게 정도까지는 알아보시는 건 좋은데 그럼 내가 실제로 한번 계산해 볼 거다. 슈퍼컴퓨터를 쓰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본인이 즉 계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뭐 약간 맹점은 있긴 하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더라도 날씨뿐만 아니더라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디에 주로 쓰이는지를 탐구하시는 것도 응용 중에 하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주제를 하나 하시려면 뭐 확률을 정했어라고 하면 확률 일단 정의, 그죠? 그 다음에 확률에서 나오는 뭐 중요한 정리, 뭐 법칙 이런 게 있으면 증명 직접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니면 응용 분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응용 분야가 아니면 뭐 다른 수학 내용과의 연결성을 탐구하셔서 그쪽으로 흘러가셔도 되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탐구하셔야 돼요. 그냥 서치 해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확률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동기로 많이 쓰이긴 합니다. 그래서 뒤에 가면 나오는 몬티올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유명한 미국에서 유명한 TV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게 재작년인가? 재작년에 무슨 뭐 드라마 중에 DP인가? 뭐 해가지고 그런 드라마가 군대 드라마 같은 게 있었다던데 그 DP에 그게 나왔었대요. 몬티올 문제 딜레마가 나왔었대. 그래서 뭐 그걸 그 해에는 유독 많이 썼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조건부 확률 같은 경우는 뭐
수학책에서도 많이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읽다가 보면 충분히 뭐 탐구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확률 봅시다. 자, 그래서 확률은요, 그 수학 개념 중에 비교적 최근에 발달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그래서 뭐 확률의 시초라고 하면 카르다노, 파스칼, 페르마 그 시대 정도. 그래서 1700 몇 년 보면 그죠? 1700 몇 년쯤 뭐 그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에서 시작됐대요? 중단된 도박의 상금 배분 문제를 논의했대요. 이런 걸 왜 논의하나 싶죠? 네. 근데 카르다노가 그 파스칼이랑 페르마한테 물어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카르다노가 약간 그 수학을 좋아했는데 어디다 응용했냐면 도박에 응용했죠. 네, 도박에 응용해서 실제로 빌 게이츠가 자서전에 쓴 이야기인데 빌 게이츠가 물론 지금 굉장히 돈을 많이 버신 분이지만 하버드를 다니셨거든요. 그래서 하버드를 다닐 때는 주변에 천재들이 너무 많더래. 주변에 천재들이 너무 많아서 우리나라는 약간 뭐 카드 게임 같은 걸 약간 도박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냥 미국에서는 그냥 뭐 게임의 일종, 뭐 포커 게임 하면 포커 대회도 있고 뭐 이런 그래서 뭐 사교 게임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만나서 뭐 너네 뭐 그런 뭐 보드 게임 하듯이 뭐 그런 걸 하는데 포커를 해보면 한 판 두 판은 빌 게이츠가 이길 수 있었대. 그냥 뭐 운일 수 있죠. 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전략을 가지고 하는 그 수학적으로 계산이 빠른 애들을 이길 수가 없더래.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다 경우의 수를 따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제가 카드 숫자가 정확히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 50 몇 장 정도 된다고 치죠? 13까지 4개니까 52개에 뭐 몇 개 있으면 56장 정도 된다고 치죠. 그러면 뭐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56장 중에 뭐가 나올 확률을 따지는 거죠. 그죠? 뭐 포카드 하면은 뭐 똑같은 숫자 4개 나오는 거니까 그죠? 56C4 하면 되는 거잖아요. 잘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런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계산이 곱하기 계산이라서 그죠? 곱셈이 좀 빠르신 분들 우리 중엔 잘 없죠? 네. 그 곱셈이 좀 빠르신 분들은 그냥 암산으로 할 만합니다. 암산으로 할 만해요. 아니면 외우는 것도 가능해. 이거의 확률은 얼마야? 가 외우는 게 가능합니다. 경우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뭐 포카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그럼 내가 뭐 5포카를 들고 있어. 그럼 나보다 높은 애들은 뭐뭐뭐가 있다는 게 대충 알잖아요. 그죠? 정확히 알고 있으면 그것들이 나올 확률은 얼마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그거는 확률이 더 적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뭐 내가 여기서 한번 뭐 걸어볼만 하다, 걸어볼만 하지 않다 뭐 이런 거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수학을 응용했다고 합니다. 카르다노가. 그죠? 그리고 최근에는 영화로도 만들어진 실제 그게 있는데 그 수학과 교수 한 분이 그 실제 카지노에 가면 그 한 벌에 50 몇 장이잖아. 그지? 그거를 뭐 3개인가 4개인가 이렇게 섞어가지고 이렇게 한 통에 집어넣은 다음에 이렇게 카드를 주는 거야. 근데 한 번 쓰고 나선 다시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냥 버리는 거야. 그 카드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나왔던 카드는 다시 안 나오죠. 맞아요? 처음에는 카드 숫자가 많잖아. 6개씩 3벌이면 뭐 150장이잖아. 150장일 땐 계산하기 힘들죠. 근데 게임을 몇 판 하다 보면 나온 카드를 버리고 뭐 나중에 뭐 절반 이상 떨어지면 새로 섞는 거야. 그러면 처음에는 계산이 잘 안 되다가 어느 순간 정도 되면 조금이라도 내가 유리한 계산이 가능하게 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게임을 여러 번 하게 되면 뭐 불리할 땐 조금씩 걸다가 유리해질 때는 돈을 크게 걸면 그 딸 수 있는 확률이 높잖아. 그래서 그 수학 교수가 되게 돈을 많이 벌었대, 카지노에서. 그래서 카지노가 그 돈에 관련된 거라서 엄청 그
세세하게 너네를 추적 관찰하거든. 그래서 얘가 돈을 만약에 오늘 뭐 1억을 땄어. 그럼 얘가 돈을 어떻게 땄는지를 그날 CCTV를 다 돌려봅니다. 그래서 얘가 뭐 그죠? 어디서 지령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뭐 딜러랑 짜고 있는 건 아닌지, 뭐 딜러랑 나중에 나누기로 했는 건 아닌지, 뭐 이런 거를 다 조사해. 근데 아무리 조사해도 보통 그런 막 확률상 이 사람이 따갈 수가 없는데 돈을 막 하루에 1억은 따갈 수 있죠, 한 번. 근데 막 매일 와가지고 매일 1억씩 따가. 약간 이게 뭔가 이상해. 뭔가 범죄가 있어야 돼. 근데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사람 직업이 뭐야, 뭐 하는 사람이야 찾아보니까 그 수학 교수였던 거야. 그래서 카지노 출입 금지시킵니다. 그죠? 아, 너 오지 마 이제. 너 안 받아. 너 오지 마. 그래서 그런 걸 다 공유하니까, 모든 카지노랑 공유하니까, 그래서 카지노를 들어갈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겠어요? 아, 나 이제 그만해야겠다 했겠어요? 아니요. 제자들을 길러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 대학에서 포커 게임 하는 동아리를 하나 만들어서 그 제자들한테 막 열심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그죠? 팀을 만들어서 그 방학 때 그 주말에 가는 거죠. 주말에 가가지고 그 카지노를 한번 하면 막 몇 억씩 버는 거야. 그래서 몇 억 실제로 그래서 뭐 한 10억 벌잖아? 그러면 교수가 5억 가지고 학생들이 5억 가지고 뭐 이렇게. 근데 교수 혼자서 할 때는 걸리는데 그게 막 학생들이 막 여러 명 퍼져버리면 그 잡기가 너무 힘들잖아. 한 카지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카지노로 퍼져버리면. 그래서 수입이 되게 좋았대. 근데 걸렸는데 왜 걸렸냐면 학생들 입장에서 교수 필요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 거 아니야. 자기네들이 돈 벌어서 가지고 가는데 교수가 막 반을 가져가. 야, 그럼 교수 없이 그냥 우리끼리 가서 그냥 해도 되는데 왜 굳이 교수한테 돈을 줘?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합니다. 근데 교수가 그걸 강제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럼 너네 뭐 학점 안 준다? 그러니까 애들이 뭐 저희 대학 졸업할 필요 없는데요? 이렇게 그죠?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신고합니다. 그 교수가 카지노 측에 그죠? 쟤네 그렇게 돈 벌고 있다 신고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그 계산하는 것도 금지가 돼요. 근데 계산하는 건 사실 계산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그죠? 뭐 머리를 뭐 어떻게 해볼까 어떻게 할 거야, 그죠? 근데 여튼 금지돼 있어서 일정 수준 이상 얘가 그 보통 사람들이 가지는 확률 있잖아. 보통 사람들이 이기는 확률이 있잖아. 그 확률보다 얘가 월등히 잘하잖아. 그럼 그냥 출입 금지시킵니다. 약간 치사하죠? 여튼 그래요.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약간 너네도 그렇지만 약간 돈이 걸리면 그죠? 되게 열심히 하잖아. 그죠? 너네가 가장 열심히 공부를 할 때가 언제야? 뭐 이번 중간고사에 뭐 수학 100점 맞으면 엄마가 뭐 아이패드 사준대. 뭐 이러면 그죠? 갑자기 선생님 저 100점 맞아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니야 A만 받아도 아니 저 100점 맞아야 돼요. 뭐 왜? 엄마가 아이패드 사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죠?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수학적 난제들 있죠. 어려운 수학 문제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상금을 걸면 됩니다. 상금을 걸면 돼. 그 얼마나 큰 상금을 걸었냐가 그 문제가 얼마나 빨리 푸느냐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죠? 그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도 100만 달러 정도 걸었으니까 한 거의 100년 걸렸죠. 제가 볼 때 그죠? 한 3,000조 정도 걸었으면은 그죠? 한 1년 만에 풀리지 않았을까요? 그죠? 야, 우리 3,000조 풀어서 저거 나눠 먹자 해서 수학자들 3,000명이 모여서 막 1조 원씩 먹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구했으면 1년 만에 풀지 않았을까? 뭐 싶은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확률이 무엇인지는요, 직관에 벗어난 예들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의 확률과 실제 수학적 계산이 달랐던 거야. 그러면 우리 생각이 맞아? 아니, 수학이 맞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뒤에 가면 몬티올 문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고전적 정리의 확률은요, 뭐에 관련된 거예요? 수학자 라플라스의 논문에 고전적 정의가 등장하고요. 고전적 정의는요,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대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 B.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거 그대로.
그죠? 주사위 같으면 전체 6가지 중에 1이 나올 확률 6개 중에 1 하나 6분의 1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고등학교까지 배우는 정의가 고전적 정의입니다. 고전적 정의. 그래서 이 정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어야 되죠. 주사위가 약간 만들다 보면 이게 그죠?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거의 중앙에 있지만 주사위 생긴 걸 보면 1, 2, 3, 4, 5, 6이 파져 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주사위가 이렇게 완벽한 정육면체 모양도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약간 이렇게 공장에서 찍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약간 움푹 파져 있어요. 이렇게. 면들이 약간씩 파져 있고 그 다음에 모서리도 깎여 있거든요. 뾰족하지 않아요. 뾰족한 정육면체 모양이 아니라 깎은 정육면체 모양이라고 하거든요. 약간 그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죠. 완벽히 6분의 1은 아닐 수 있습니다만 그냥 6분의 1에 가까우니까 6분의 1이라고 하자 하고 생각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뭐 그 확률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근원 사건은 같아야 되는데 같지 않으면 정의할 수 없어요. 수학적 확률을 정의할 수 없는데 뭐 이런 겁니다. 그 복권 당첨될 확률 생각해 보시면 복권을 샀을 때 당첨된다와 당첨되지 않는다 두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는 2 중에 당첨된다 1.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로는 복권 팔린 개수 중에 1, 뭐 이렇게 계산하시던가. 왜냐면 그 복권을 그 로또 말고 이렇게 긁는 복권 사본 적이 없으시겠죠? 그래서 긁는 복권을 보시면 뒤에 몇 장이 발행됐는데 그 중에 1등이 몇 개인지가 나옵니다. 예를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있는데 버려버렸나 보다. 이렇게 종이 뽑기 있죠? 이렇게 옛날에 문방구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상품 걸려서 뜯는 거 있잖아. 그게 뭐 430개면 그 중에 1등은 한 개밖에 없어. 그러면 430분의 1의 확률인 거죠. 1등은. 맞아요. 뭐 그렇게 계산하셔야 되는데 내가 이거 뽑을 때 1등이다, 1등이 아니다. 그러니까 1등일 확률은 2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그 430개 중에 보니까 1, 2, 3, 4, 5등이 있더래. 그러면 그죠? 5개 중에 1등이니까 5분의 1이라던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건 지금 명확히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조금 상황이 복잡해지면 판단하기 힘들어집니다. 조금만 상황이 복잡해지면 판단하기 힘들어져요. 뒤에 가면 보여드리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수능 시험에 수리 영역에서 출제되는 확률 문제는 근원 사건이 같은 정도로 기대되는가가 중요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건 완벽한 정의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표본 공간을 유한계의 근원 사건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경우 주사위를 던지는 게 아니라 뭐 물방울 생각하면 그죠? 뭐 물방울 중에 뭐 특정 물방울을 생각하면 일단 물방울 크기를 측정하기가 좀 힘들고 그죠? 뭐 큰 물방울인지 뭐 작은 물방울인지 뭐 물방울 개수가 몇 개인지 이런 거 측정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아니면 확산 같은 거 생각해보면 뭐 너네 그 있잖아 수조에다가 이렇게 잉크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이게 퍼져나가잖아. 뭐 그걸 퍼져나가는 확률로 표현한다고 치면 그죠? 잉크가 얼마나 물방울을 빨리 물들이는지 뭐 이런 거를 어떻게 계산해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거 계산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무형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산적 상황에서만 성립하는 정의이다. 이산적 상황이라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1, 2, 3, 4, 5, 6이 명확히 떨어져 있는 주사위 같은 거. 주사위 같은 게 이산이야, 이산. 연속이냐, 이산이냐를 따지는 거거든요. 너는 불연속이라고, 그러니까 연속의 반대가 불연속이라고 생각하는데 확률에선 그런 관념이 아니야. 이산은 그냥 떨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너는 1 다음에 2라고 생각하지만 그 주사위에서 1, 2, 3, 4, 5, 6 던질 때 1이랑 2랑 뭐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습니다. 그냥 숫자로 너네가 1, 2, 3, 4를 배웠으니까 그냥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그냥 다 떨어진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도박의 역사가 시작되었대요. 그죠? 르네상스 시대가 왜 르네상스 시대일까요? 르네상스, 왜 르네상스일까?
잘 모르겠어요? 그 중세시대는 중세시대가 끝나면서 르네상스 시대가 나왔잖아. 중세시대 때는 수학이랑 과학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종교 때문에. 그래서 수학이랑 과학 공부하는 거 신성모독이야. 잡아가둬. 신이 존재하나요? 잡아가둬. 이렇게 마녀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마녀 사냥하고 그랬죠. 그러니까 수학과학이 발달할 수 없었던 거죠. 그 유명한 철학자 중에 니체가 있죠. 니체가 한 말이 뭐예요? 니체가 누군지도 몰라요? 책 좀 읽어. 니체가 한 말 들어보시면 할 겁니다. 신은 죽었다. 처음 들어봐요? 큰일이네.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고 한 게 무신론자라서 신이 죽었다라고 한 게 아닙니다. 나 신 따위 안 믿고 난 뭐 철학만 믿을 거야 이런 게 아니고요. 관심이 그 전엔 중세 때는 신에게만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신한테 관심이 가 있으니까 뭐 내가 노래하고 뭐 누굴 만나고 누굴 사랑하고 뭐 문학 작품을 쓰고 이런 게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수학과학이 뭐가 중요해? 가서 신한테만 잘 빌면 되는데. 근데 신은 죽었다라는 게 신한테 관점이 있지 않고 이제 어디로 관점이 갈 거야? 사람한테 관점이 갈 거야. 사람한테 관심이 가는 거야. 그러니까 뭐 사람의 인체에 관해서 뭐 그림도 그리고, 그죠? 뭐 시도 쓰고, 뭐 문학 작품도 만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르네상스 시대 때 그 연안 도시에 일확천금을 꿈꾸는 상인들이 많이 모였는데 여기 날씨 나오죠, 날씨. 이때는 날씨를요 뭘로 예상했겠어요? 그냥 눈으로. 만안경 멀리 봤더니 저기 구름이 있네. 좀 있으면 비가 올 거야. 뭐 이렇게 예상한 거죠. 그러니까 태풍이 올 때는 태풍이 언제 그칠지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항해를 나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비가 또 언제 그칠지 모르니까 아예 뭐 한 달 동안 비 와요, 장마예요, 뭐 이러면 그냥 한 달 동안 뭐 집에 가서 쉬다 올 텐데 그게 아니잖아. 언제 비가 그칠지 모르잖아. 빨리 나가야 되잖아. 그 다음에 경로가 좀 다를 수 있죠. 이쪽에 가는 배랑 이쪽에 가는 배가 이제 일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서 대기를 해야 되잖아. 항구에서. 대기하면서 뭐 하겠어? 도박을 하는 거죠. 도박을 하는데 같은 배의 사람이야. 그러면 출항하면 같이 배에 타면 되잖아. 그래서 게임 하다가 뭐 이렇게 중간에 멈췄어. 그럼 배에 타서 끝까지 결투를 내면 되잖아. 그죠? 근데 다른 배 사람이야. 그러면 얘 중간에 가야 되는데 도박하다가. 그러면 생각해봐. 뭐 세 판 하면 내가 돈을 다 딸 수 있어. 세 판 경기를 해서 세 판 다 이기는 사람이 돈을 다 가져가는 경기라고 하죠. 근데 난 한 판도 안 지고 두 판 이겼어, 지금. 두 판 이겼는데 얘가 갑자기 항해를 가야 되는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나눌 거야? 아직 결론 안 났으니까 그냥 없던 일로 해? 내 입장에서 억울할 거 아니야. 아니면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치면 악용할 수 있죠. 두 판 정도 했는데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나 항해 가야 돼? 그러면 없던 일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너네 잘하는 거 있잖아. 선생님 저 책 안 가져왔어요. 뭐 그런 거 똑같은 거죠. 리셋 시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두 판 이긴 사람 입장에서는 그걸 용인해 주겠어, 안 해주겠어?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러면 얼마로 나눠야 될까요? 3분의 2를 내가 가진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맞아요? 세 판 중에 내가 두 판 이겼으니까 3분의 1을 내가 가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근데 반대편에서 그렇게 생각 안 할 수도 있죠. 야, 내가 두 판은 졌지만 나중에 세 판을 내리 이길 수도 있잖아. 뭐 반반 가져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카르다노가 약간 본인이 계산하기는 힘들었나 봐. 그래서 파스칼이랑 페르마한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드밀레의 수수께끼로 알려진 문제입니다. 그래서 총 3판을 경기해서 돈을 다 가져가는 경기인데 두 판을 내가 먼저 이겼어. 근데 경기가 중단됐어. 그러면 돈을 어떻게 나눠야 되냐가 드밀레의 수수께끼라는 문제로 확률 계산 문제입니다. 그래서 드밀레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냥 그죠?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그 다음 장 보시면 드밀레의 첫 번째 문제 몇 쪽이죠?
340쪽. 네, 340쪽 제일 위에 보시면 드밀레의 첫 번째 문제가 나옵니다. 주사위를 한 개 4번 던지면 6의 눈이 나올 확률이 0.5보다 크고 2개 주사위 던지면 한 개 던질 때보다 6배니까 24회 던지면 던지는 사람에게 유리해져. 근데 실제로 해보니까 24번 던지는 사람이 손해래요. 그러면 얼마를 던져야 던지는 사람에게 유리하냐라는 거죠. 이게 계산을 잘 보면 25번째가 던져야 된다고 나와요. 계산 보면. 그러니까 25번 던지냐 24번 던지냐가 한 번 차이지만 이길 확률이 높아지냐 낮아지냐를 결정하는 횟수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 판 했을 때는 내가 25번 던져야 이길 확률이 있지만 한 번 더 던져도 이길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카지노 가서 내가 뭐 이렇게 게임을 해. 내가 질 확률이 높지만 한 판은 이길 수 있잖아. 그죠? 맞아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여러 번을 했을 때 그 확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25번 해야 되니까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편집하고 고민한 파스칼 뭐 일단 아까 그 이야기예요. 3번 이겨야 돈을 다 받는 경기인데 중단됐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판을 더 해서 A가 이기면 A는 3번 이기니까 전체 다 가져가면 돼. 근데 B가 만약에 이기면 A도 2번, B도 2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는 어떤 상황이냐면 A랑 B가 3판 이겨야 되는 경기 중에 A가 2번 이기고 B가 1번 이긴 경우야. 그렇게 끝난 거야. 3판 경기라고 끝났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A가 2번, B가 1번 이긴 경기에서 경기가 끝났어. 돈 어떻게 나눌 거야? 라고 물어봤더니 A가 1번 더 이기면 전체 다 가져가는데 B기가 이기면 둘둘 되니까 반반씩 나누면 되겠지. 그지? 근데 A나 B 중에 이기는 사람이 되겠지만 누가 이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확률이 2분의 1이니까. 그죠? 그래서 일단 반반을 먼저 주고 나머지 반인 16을 먼저 주면 돼. 그래서 A가 48, B는 16을 가져가면 돼.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파스칼이. 그래서 확률을 계산해 보니까 이길 확률이 2분의 1, 0.5라고 한다고 하면 확률이 0.75 대 0.25가 나오더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48하고 16을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파스칼의 계산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도 계산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기하학적 확률도 있습니다. 앞에 보세요. 기하학적 확률은요. 너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렇게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던져가지고 인형 받는 거 있죠. 아니면 안 돌아가고 가만히 있어도 못 맞추긴 하잖아요. 그죠? 요즘 풍선으로 바뀐 것 같던데. 뭐 이렇게 하면 풍선 터트려서 몇 개 터트리면 돈 받아고 이런 거잖아요. 그게 전체 영역 중에, 그죠? 전체 영역 중에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영역이 좁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산 확률이 아닌 거야. 이산 확률은 뭐 10개 중에 뭐 3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언제 전체 영역 중에 내가 맞추는 공간의 영역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기하학적 확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서 주사위 던지는 거, 이산 확률 같은 거. 그건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를 하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 근데 모든 확률이 그렇게 나타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체 그 관역 중에 내가 맞춰야 되는 관역, 그러니까 뭐 양궁 같은 거 보면 이렇게 10점, 9점, 8점 이렇게 점점 작아지잖아, 그죠? 그래서 10점인 부분이 제일 작죠. 뭐 5점이 제일 넓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문제로는요, 비폭의 바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 프랑스 수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프랑스 수학자들이 예전에 그죠? 그 미국이 뜨기 전에는 프랑스랑 영국이랑 그 학문이 발달했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지금도 아마 수학과학은 굉장히 발달된 걸로. 그래서 옛날 수학자들 보면 독일 사람이거나 독일, 프랑스, 영국 사람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때 뭐 미국 사람이 없기도 했고, 그죠? 그래서 비폭의 바늘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 평행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평행선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평행선이 있는데. 이 평행선에다가 요 길이가 되는 바늘을 던지는 겁니다. 요 길이가 되는 바늘을 던졌을 때 교차할지 안 할지를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만나는지, 이렇게 만나게 되는지 안 만나게 되는지를 따지죠. 근데 이게 바늘이 이렇게 너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놓여지나요? 던지면 뭐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뭐 이렇게도 놓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마음대로 놓을 수 있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그거는 확률 어떻게 계산할 건데 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뭐 바늘을 놨을 때 평행선과 만날 확률이 얼마냐. 너네 같은 경우에 알 수 없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그죠? 뭐 하는 이야기지만 정석 문제에 보면 답이 알 수 없다인 경우가 있잖아. 알아요? 최소값, 최대값 구할 때 최소값만 있고 최대값 없으면 뭐 최대값 알 수 없다 뭐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죠? 근데 최대값이 없다는 게 너네 되게 어색하게 느껴지나 봐요. 그래서 알 수 없다가 답인 게 맞아요? 뭐 그러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근데 알 수 없는 게 답이죠. 네,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비폭의 문제에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나중에 하면 돼? 전체 넓이 분의 만나는 부분의 넓이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하학적 확률과 라플라스 정의는 모두 고전적 확률론자의 정의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는 6면이고 각 면이 나올 확률은 동일해. 그럼 6분의 1이야 이렇게 보는 건 고전적 확률이라는 거죠. 자, 통계적 확률. 다음 페이지 보면 통계적 확률이 있죠. 이건 확률에 관한 여러 가지 정의입니다.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요, 그 실제 확률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주사위가 있는데 이 주사위가 너네 그냥 생각했을 때는 6분의 1일 것 같아. 근데 만들 때 조금 이상하게 만들어서 무게중심이 약간 치우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던져봤는데 계속 3만 나와. 10번 던졌는데 10번 다 3이 나와. 6분의 1의 확률로 10번이 나올 수도 있긴 하죠. 드문 경우로. 근데 10번 던졌는데 계속 3이 나왔다는 이야기는 뭔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을 하시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통계적 확률은요,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 주사위의 확률이 6분의 1인지 확인해 볼 거야. 6,000번 던져. 6,000번 던져서 뭐 6분의 1씩 나오는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실험 방법이 통계적 확률을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은 뭘로도 확인하실 수 있냐면, 뭐 저는 지오지브라로 만들어 놓긴 했는데, 엑셀에 보면 난수 생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막 1부터 6 사이의 난수를 생성해, 랜덤으로 생성해 한 다음에 쭉 그거를 생성하면 나중에 1부터 6까지의 숫자를 카운팅할 수 있거든. 그럼 그게 뭐 100개를 생성했는지 뭐 10,000개를 생성했는지 뭐 10만 개를 생성했는지에 따라서 이게 비율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통계적 확률을 확인하실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실전에서는 그죠? 주사위 던져가면서 뭐 6,000번 던져서 계산하는 게 좀 힘들 수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상대 도수를 만들어 놨는데요. 자, 보시면 지금 이쪽으로 좀 보여요? 확대를 지금 저쪽이 안 나와서.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금 다 0이야, 0. 00000이거든요. 00000인데 이걸 던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한 번 이렇게 던지면 지금 뭐가 나오냐면 4 나왔죠, 4. 그죠? 그러면 4에다가 1이 하나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잘 안 보이죠? 나중에 이걸 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던지면 이제 2가 나왔어. 그러면 2에 1이 올라가면서 여기 상대 도수가 0.33333. 그러니까 5가 처음에 한 번 나왔고 4, 그 다음에 2 이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얘를 계속 이렇게 던지면 이게 한 번씩 늘어나면서 점점 가까워질 겁니다. 뭐 2, 3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그죠? 귀찮으니까 자동으로 던지게 만들면 아마 뭐 계속 횟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6분의 1에 가까워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직접 던져보고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직접 던졌을 때 지금 좀 차이가 나거든요. 그건 1이 더 많이 나오고 있는데 4가 지금 제일 많이 나오고 있다. 보면 1이 150개, 2가 120개, 3이 140개, 4가 150개, 5가 116개, 6이 150개 이렇게 나왔거든. 그러면 지금은 좀 차이가 있죠. 많이 나온 건 150개, 적게 나온 건 뭐 110개 뭐 그러니까 차이가 있는데 계속 한번 던져볼까요? 그래서 숫자를 막 계속 돌리면 점점 차이가 커질라나? 내가 잘못 만들었나?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컴퓨터가 특정 숫자를 좋아할 수도 있잖아. 그죠?
난 3이 좋아. 너네 약간 그런 숫자 좋아하잖아. 막 3, 막 7 이런 거 좋아하잖아. 아니에요? 네? 격차가 60. 격차가 60이 그게 보여요? 네. 이게 보인다고? 대단한데? 멈춰보죠. 그러네요. 6이 제일 320이고 5가 260이나 60개 정도 차이가 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 뭐 하여튼간 뭐 이렇게 던져보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던져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이게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여러 가지들이 확률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그죠? 뭐 근데 이게 제일 아마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직접 던져보는 거죠. 다. 그죠? 직접 시행해보면 되는 거죠.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카운팅하기 좀 힘들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방법? 통계적 확률. 그래서 주사위 먼저 보면. 그래서 전에 주령구 선택해서 그 자소서 쓰신 분 있다고 했잖아요. 그분도 이게 직접 던지기로 하셨어요. 제가 그 앞에 그 주령구 6,000번 던진 그 결과표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렇게 6,000번 던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그 한국 수학자 중에 그 동전 던지기 실험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500원짜리를 직접 던진 거야. 500원짜리를 던져서 앞면이 학인가요? 앞면이 500 적혀 있는 게 앞면이야. 학이야? 500 앞면이야? 학? 뭐 그런 얘기, 500원이니까 500 적힌 게 앞면이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학이 나올 확률이 좀 더 높대. 500원짜리에 학이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왔잖아. 그죠? 근데 그 볼록 튀어나온 정도가 다른 동전에 비해서는 조금 유의미하게 볼록 튀어나왔나 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무게중심이 아래쪽에 있대. 그 반대편에. 이렇게 볼록 튀어나오니까 무게중심이 반대편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전하다 보면 그 학이 나올 확률이 더 높대. 학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은데 그게 막 7대 3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냥 자연수로 보면 5대 5인데 그걸 막 1000단위까지 합치면 뭐 501대 뭐 499 정도로 그러니까 한 1000번 정도 하면 한 두세 번 정도 더 나오는 정도로 유의미하대. 근데 그 사람 수만 번 던졌어. 그 논문이 있거든요. 근데 그 논문이 뭘 따라한 논문이냐면 뭐 프랑스의 어디 수학자가 그 감옥에 갇혔는데 아니 뭐 범죄자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잖아. 옛날에는 그죠? 그냥 뭐 수학 공부한다고 뭐 이렇게 잡아가도 버릴 수 있잖아. 그죠? 그래서 그래서 수용소 같은 데 갇혔나? 뭐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 할 일이 없잖아. 그래가지고 동전을 이렇게 던져가지고 동전이 나오는 확률이 2분의 1인지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 동전을 던진 거야. 그래서 동전 던져가지고 2분의 1이 확인하신 그 수학자가 있습니다. 뒤에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고요. 그 다음에 현재 수학의 확률로 따져지는 건 공리적 확률입니다. 공리적 확률. 공리라는 게 그 공리 공준이 뭐예요?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우리 토달지 말자. 수학에서 얘기하자면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인데 수학의 공리적 확률은요 20세기 초반에 제시해서 단순히 말하면 측도론에서 측도로 생각한다. 그래서 확률 개념과 맥락이 좀 다른데요. 영측도 집합, 뭐 측도 이론은 뭐랑 관련이 되는 거냐면 그 굉장히 많은 숫자들 있죠. 굉장히 많은 숫자, 무한대인데 무한대와 무한대를 비교하는 방법이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래서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무한개. 유리수의 개수가 몇 개야? 무한개. 유리수가 많아, 무리수가 자연수가 많아, 유리수가 많아? 유리수가 더 많을 것 같죠? 하지만 알려주면 재미없는데?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해보죠. 0하고 1 있죠. 0하고 1. 0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0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와 자연수. 둘 중에 누가 더 많을까요? 0하고 1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와 자연수의 개수. 뭐가 더 많을까요? 수학적으로는 같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 힐베르트의 호텔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호텔에 다 1, 2, 3, 4, 5, 6, 7, 8이 쭉 있고 호텔이 끝이 없는 호텔이야. 그랬을 때 뭐 유리수가 갑자기 와서 뭐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런 애들이 오잖아.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한 칸씩 밀어. 한 칸씩 이동 해가지고 그 사이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런 식으로. 사이에 집어넣으면 자연수 다음에 유리수, 뭐 자연수 다음에 유리수 이렇게 나오니까 개수가 같아. 뭐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약간 그게 무한대를 비교하는 거라서 여러분 약간 인지 구조랑 안 맞을 수 있어서 그걸 어떻게 생각하시면 좀 좋냐면 그러면 유리수랑 무리수의 개수, 유리수랑 무리수 개수 이건 어떻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유리수가 많을까, 무리수가 많을까? 유리수가 많을까, 무리수가 많을까? 이것도 같을 것 같아요. 무리수가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유리수는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수잖아, 그지? 무리수는 그냥 끝없이 가면 돼. 그래서 그냥 뭐 유리수에다가 뒤에 뭐 유리수도 분수로 그 소수로 나타나긴 날 거 아니야, 그죠? 거기 뒤에다가 뭐 그냥 더 몇 개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냥 계속 갖다 붙이면 되잖아. 그죠? 그래서 무리수랑 유리수는 얼마나 차이 나냐면 그 너네 학교 운동장이 있죠. 학교 운동장이 무리수면 유리수의 개수는요. 거기에 있는 바늘 하나 정도? 그 정도 개수 차이가 납니다. 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수학적으로 설명하냐면 너네 그 비커에 뭐 100ml짜리 예를 들기가 좀 그렇겠는데 뭐 우유에 소금을 타 먹는다고 생각해 보죠. 소금을 타 먹는 건 좀 그런가요? 설탕을 타 먹는다고. 설탕? 네스킥 같은 거? 너네 이렇게 초콜릿 이렇게 해서 녹여 먹는 거? 그걸 타 먹는다고 생각해 보자. 그래서 우유가 하나 있어. 우유가 있고 그 초코 그걸 한 스푼을 넣었어. 한 스푼 넣고 이렇게 저었죠? 먹었는데 약간 좀 뭔가 밋밋해. 그럼 너네 무슨 짓을 해요? 이렇게 한 통 다 들여붓죠? 이렇게. 그죠? 뭐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아니면 몇 스푼을 더 넣겠죠? 그러면 한 스푼 넣었을 때랑 두세 스푼 넣었을 때랑 만약에 뭐 너는 색깔 보고 이제 진해지면 맛이 좀 있겠군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게 초코 네스킥이 투명이라고 생각해봐. 뭐 소금이나 설탕처럼. 그래서 색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해. 그리고 무게를 재면 알 수 있지 않아요? 라고 무게 물론 달라지겠죠. 근데 그 우유의 양이 좀 많아서 약간 설탕 한 스푼, 두 스푼 넣는 거는 그 유의미하게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네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 뭐 우유 속에 녹아있는 그 설탕 분자의 개수?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 뭐 더 무거워서 알 수 있어? 뭐라고 그래? 과학에서는? 그 차이를 뭐라고 해요? 더 달다? 더 맛있다? 농도차라고 하죠. 3% 소금물과 뭐 7% 소금물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수학에서 똑같이 농도를 가지고 와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수학 기호가 있거든요. 이렇게 생긴 수학 기호가 있거든요. 이게 농도를 나타내는 기호. 제가 약간 못 그린 게 아니라 이렇게 생겼어요. 보여줄까? 못 믿네. 응? 알레프수거든요. 그래서 알레프 제로라고 표기되는데 왜 이거 안 나오지? 알레프 제로거든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똑같죠? 네. 그래서 알레프 제로가 자연수의 농도가 알레프 제로예요. 그래서 뭐 유리수의 농도는 그러면 개수가 같으면 똑같겠지. 그래서 걔도 알레프 제로. 그다음에 뭐 실수의 농도는 뭐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농도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그걸 따라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리적 확률은요, 뭐 그런 것들을 따지는 거야. 뭐 가산계냐, 뭐 비가산계냐, 이렇게 해서 굉장히 많은 숫자들을 다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인데 뭐 세팅이 좀 돼야 되고, 그죠? 그래서 확률이 부여될 수 있다. 그래서 사건 공간을 따지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공리적 확률은요, 두 정의, 고전적 정의와 기하학적 정의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뭘 하게 되면 이 둘이 만나냐면, 뭘 하면 만난다고요? 큰 수의 법칙. 큰 수의 법칙을 사용하면 고전적 확률과 공리적 확률이 같아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주사위를 던지는 거 보여드렸던 이유가 처음 몇 개 던지는 건 확률 중에 그냥 뭐 통계적 확률 좀 달라도 돼. 거의 비슷해.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큰 수의 법칙 뭐 3억 번 던져. 뭐 이렇게 하면 같아질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큰 수의 법칙에서 그 큰 수가 도대체 몇이냐에 관해서는요. 저도 대학 다닐 때 그 통계학 교수님한테 질문했는데 교수님이 약간 100 정도? 뭐 이런 100 정도? 뭐 이렇게 그래서 100으로 생각하고 뭐 생각했는데 그건 약간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해주기 위해서 교수님이 그냥 숫자를 낮게 내신 거고 일반적으로 계산할 때는 한 2만 정도? 2만보다 크면 좀 큰 수? 그 정도? 그쵸? 네. 그래서 너네도 맨날 그런 거 물어보잖아. 막 답 구한 다음에 선생님이 답 커요? 그래서 내가 뭐 얼마보다 큰 건지, 그죠? 뭐 네 키보다 크면 큰 거니? 뭐 이러면서 막 그죠? 농담인데 아무도 안 웃고. 자, 봅시다. 그래서 확률의 성질입니다. 확률의 성질. 자, 확률의 성질은요, 독립이어야 합니다. 독립이라는 게요, 대한독립 만세, 뭐 이런. 그 독립이랑 똑같은 독립. 영향을 안 주는 겁니다. 영향을 안 줘서, 주사위를 내가 앞에 던진 주사위와 뒤에 던진 주사위 영향을 주면 안 돼. 근데, 현실 세계에서는요, 아무리 영향을 안 주려고 해도 줄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주사위를 던질 때, 던질 때마다 미세하게 주사위가 깎여 나갈 수 있고, 그죠? 바닥이 미세하게 파일 수 있고, 그쵸? 뭐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래도 그냥 수학에서는 그냥 독립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사위 던지는 거 독립이야. 앞에 던진 주사위와 두 번째 시행하는 주사위 영향 서로 안 줘. 앞에 주사위가 1 나왔으니까 그 다음 주사위는 1 아닌 애가 나올 거야? 아닙니다. 아니에요. 실제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확률을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뭐였냐면, 미국에서 엄청 큰 돈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매주 복권을 샀을 거 아니야. 그래서 1등에 당첨됐어. 그래서 대박! 뭐 이렇게 했는데 일주일 뒤에 또 1등에 당첨됐어. 그래서 연속으로 1등에 당첨된 거야. 놀랍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를 했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이제 다른 사람이 1등이 될 수 있게 복권은 제가 이제 사지 않아야겠네요. 이런 말을 했거든? 그때 사람들이 다 그래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1등 걸린 거랑 뒤에 복권 사는 거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맞아요? 약간 그런 거죠. 그래서 독립사건이다 라는 거예요. 독립사건이다. 그래서 앞에서 한 거는 상관없어. 그 다음에 이거는 약간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죠. 이런 예시는. 근데 너네 뭘 잘못 생각할 수 있냐면, 도박하다 보면, 자꾸 도박 이야기를 해서 그런데 저는 도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확률을 알고 있어서. 네. 하면 진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안 하죠. 복권은 삽니다. 복권은 사는데, 복권은 당첨될 거라고 사지는 않고요. 그냥 약간 뭐, 기부의 의미로, 복권 기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아세요? 약간 뭐, 그냥 그런 의미로 사고 있는데, 진짜입니다. 네. 근데, 도박 같은 거 하다 보면, 너네도 그거 있잖아. 이렇게 인형 뽑기? 인형 뽑기도 도박이거든요. 인형 뽑기도 그 확률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정확히 몇 번의 확률인지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법적으로 정해져 있어. 그래서 너네가 뭐 괜찮아요? 그래서 1,000원을 넣어서 이렇게 인형 뽑죠. 인형이 너네가 기술이 부족해서 인형을 못 뽑는 게 아니라 인형이 그냥 안 뽑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놔요. 그죠? 놓쳐. 근데 하다 보면 갑자기 안 놔. 그래서 내가 막 10,000원 넣어서 막 하다가 못 뽑았어. 그래서 막 돈 없나? 막 이렇게 동전 찾고 있는데 막 꼬맹이가 와서 500원 넣고 뽑아가고 말하잖아. 그죠? 그 이유가 확률이 결정돼 있어서 그래요. 뭐 5%, 10% 뭐 둘 중에 하나인데 하여튼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약간 사행성 게임이기 때문에 이렇게 뽑기 같은 거 사행성 게임이라서 확률도 정해져 있고요. 그 너네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금액도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얼마 이하 상품만 줄 수 있고 확률은 뭐 얼마여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이미 정해놨어, 나라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러면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뭘 잘못 생각할 수 있냐면 내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해서 10번을 잃었어, 돈을. 그러면 11번째는 왠지 당첨될 거라는 기대를 하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가 뭐 인형 뽑기를 해. 내가 10판을 했어. 그런데도 계속 안 나왔어. 그러면 왠지 한 판 더 하면 나올 것 같아서 또 한 판 더 하죠.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박사의 오류야, 그게. 그래서 했는데 내가 앞에 판 졌어. 그럼 그 다음 판 이기겠지. 전혀 상관없어요. 앞에 판 지는 거랑 뒤에 판 이기는 게 무슨 연관관계가 있어? 아무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그죠? 무슨 얘기냐면 연속으로 돈을 잃으면 돈을 계속 부어도 확률은 같다는 이성이 뭐야? 이만큼 잃었으니까 이번엔 되겠지. 뭐 그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약간 잔인할 수 있는데 대학 입시에서 가나다 이렇게 쓰거든요. 가나다 쓰죠? 그럼 수시를 막 썼는데 다 떨어졌어. 수시 써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가나다 넣죠? 가나다는 다 떨어졌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수를 시작해. 재수해가지고 또 수시 썼는데 또 다 떨어져. 또 가나다 쓰죠? 그러면 또 다 떨어졌다고 쳐요? 그럼 걔는 뭘 해야 되냐면 대학을 낮춰야 돼. 하향 지원해야 된다고. 근데 계속 하향 지원만 하다 보니까 계속 다 떨어지는 거잖아. 붙는데 하나도 없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럼 계속 다 하향 지원하는데 선생님들이 너네한테 뭐라고 해줄 수가 없는 게 야, 여기 쓰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써봐야 알거든, 대학은. 왜냐면 정원이 정해져 있고 들어오는 성적으로 되니까 그 과에 그 해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하잖아. 물론 뭐 의대 뭐 너네가 굉장히 인기과들은 계속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바뀝니다만 약간 비인기과들은 미달날 수도 있어. 미달나기도 합니다. 미달나면 원서 쓴 애들 다 합격이야. 점수 상관없어. 미달인데 뭐. 그죠? 그러니까 가끔 막 좀 좋은 학교에서 미달나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 정말로. 막 서울대는 거의 없고요. 연대 이런데 뭐 무슨 약간 과 이름 좀 특이한 처음 들어본 과만 들었을 때 뭐 하는지 모르는 과 있거든요. 연대는 아니고 뭐 포스트 모더니즘 학과 뭐 이런 거 들어보면 뭐 하는 과지? 모더니즘도 아니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이런 과도 있습니다. 그런 과 미래될 수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만 노리고 자꾸 쓰는 애들이 있는데요. 뭐 인생을 왜 그렇게 도박을 거시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상향 자꾸 지원하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많아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원서를 쓸 때 한 개는 상향, 한 개는
하향, 그다음 한 개는 자기 점수대 이렇게 세 개를 쓰라고 하거든. 근데 정말 재수가 없으면 상향 썼는데 거기에 애들이 막 몰리면 상향 쓴 거 떨어지죠. 안정 썼는데 안정 쓰는데도 애들이 막 몰려. 그래서 거기도 떨어져. 하향 썼는데 하향 쓰는데도 애들이 다 하향 썼어 거기에. 그럼 떨어지는 거야. 그럼 책이 다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근데 세 개 다 안정 썼는데 만약에 세 개 다 붙잖아? 원서 잘못 썼다고 생각하죠. 더 좋은 학교 쓸 수 있었는데. 더 높은 과를 써야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 그죠? 뭐 약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 썼는데 그 중에 한 개 붙는 게 가장 아예 다 떨어지면 재수해야 되니까. 아니면 뭘 제일 운이 좋다고 하냐면 문 닫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 합격자 발표 난 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가 돌아. 왜냐면 내가 세 군데를 썼는데 가군의 학교에 등록할 수 있잖아. 그럼 나군, 다군에도 합격했는데 나 거기 안 가잖아. 그럼 거기 정원이 한 명 비니까 이렇게 그 다음 순번으로 가는 거야. 근데 그 정원이 엄청 많은 과들 있거든. 막 500명 뽑는 과 이런 데 있어. 막 공대 이런 데 보면 500명 뽑는 과 있으면 예비 번호가 막 200번까지도 갑니다. 예비 번호 200번까지 가요. 근데 그것도 잘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그거를 공지를 해줘 이렇게. 합격자 발표, 추가 발표에 이렇게 계속 공지를 하거든. 그래서 몇 번까지 그래서 뭐 처음에 합격자 발표 났는데 나 떨어졌는데 번호가 뭐 10몇 번이야. 그러면 그 학교 홈페이지 계속 들어가 봐야 돼. 그래서 뭐 10몇 번까지 뭐 합격했어요. 뭐 언제까지 등록하세요. 이런 거 알려줘 홈페이지에. 근데 그거 확인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 있거든. 그럼 자기는 추가 합격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떨어졌네 하고 지나가. 지나가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등록 기간이 정해져 있어. 3월 3일 날 계약하잖아, 대학이. 그러면 2월 뭐 한 며칠까지 그게 마감이거든. 대학 등록 마감이라서 그 날짜가 정해져 있어서 마지막에는 그걸 돌릴 수가 없어. 그 공지에서 다음 날까지 등록하게 하거든. 그러면은 그 인원이 안 찰 수 있잖아. 10명 등록 안 하면 대학에서 손해잖아.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전화해. 그 학생한테.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뭐 어디 학교 무슨 과인데요? 지금 추가 합격되셨거든요? 등록하실 거예요? 물어봐. 그래서 저 다른 학교 붙어서 그냥 다른 데 갈 거예요? 그러면 바로 전화 끊고 그 다음 무슨 번한테 가는 거야. 근데 그러면 갈게요. 이렇게 하잖아. 갈게요 하면 이제 그러면 뭐 2시간 안까지 등록금 어디다 내세요? 이렇게 알려줘. 계좌번호를. 거기다 내면은 합격이 되는 거야. 그러면 난 또 뭐 해야겠어? 다른 학교 합격한 거 취소해야 되잖아. 그럼 취소하면 그 학교에 또 결혼이 생겨. 그럼 그 학교에 또 한 명 또 그래서 막 불나 전화 막 대학교 마지막 날은 불납니다. 그래서 대학 합격했는데 올 거예요, 안 올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여기서 붙잖아? 그러면 거기를 간다는 얘기는 다른 붙은 학교를 빼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그 학교에 전화해서 저 등록 다른 학교 해가지고 포기할 건데 등록금 돌려주세요 얘기하면 그 학교에서 전화 받자마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 순번한테 바로 전화해. 그래서 뭐 그런 일이 계속 벌어져. 그래서 마지막 날 들어온 애들이 있거든. 마지막 날 그렇게 합격한 애들을 문 닫고 들어왔다고 얘기합니다. 내가 문 닫았어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가끔. 그 얘기가 마지막 날 전화 받고 네, 오는 애들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학 입시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안 어려우시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대학 가는 건 네,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다 독립이야, 독립. 사건은 독립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A 학교 떨어졌으니까 뭐 B 학교 붙겠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죠? 네. 그런 거니까. 근데 약간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약간 왜냐면 너네 영재교 과고 자사고 일반고 순으로 가잖아. 그죠? 영재교 떨어졌어. 그럼 과고는 붙겠지. 과고 썼는데 또 떨어졌어. 그럼 자사고는 붙겠지. 자사고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영재교 과고 자사고는요. 전혀 상관이 없을 수 있습니다. 물론 영재교 과고는 이렇게 수학과학 잘하는 애를 뽑으니까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긴 한데 그게 이렇게 높은 학교부터 이렇게 낮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자사고는 자사고가 원하는 학생이 있고, 그죠? 과고는 과고가 원하는 학생이 있는 거지. 너는 영재교 썼다가 떨어졌으니까 과고 합격시켜줄게 이런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저는 그것도 독립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독립하게 되면 확률을 거듭 제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조합 공식이나 파스칼 삼각형 이용하면 일어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파스칼 삼각형이 NCR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NCR이 조합이야, 조합이 뽑는 거. N개 중에 R개 뽑는 선택이잖아요. 그게 확률이죠, 확률. 그죠? 그래서
뭐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야. 뭐 적어도 뭐 하면 어떻게 해요? 너네 1에서 일어날 확률을 빼죠. 뭐 그렇게 계산하는 게 계산의 특징이다. 그 다음에 배반 사건은 독립이 아니다라는 건데요. 독립은 1, 2, 3, 4, 5, 6 나오는 주사위 던지면 1, 2, 3, 4, 5, 6인 거죠. 근데 배반 사건은 뭐냐면 안 나오는 거야. 안 나오는 거. 그러니까 그 뭐냐면 그러니까 주사위를 던질 때 1부터 6까지 나오는 거는 독립이기도 하고 배반 사건이기도 합니다. 1이 나왔어. 그러면 3은 안 나왔잖아. 그럼 1하고 3은 배반 사건이긴 해요. 독립이긴 하죠. 그래서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배반 사건과 독립 사건은 뭐 독립이라고 해서 배반인 거 아니고 배반이라고 해서 독립인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뭐 나중에 좀 계산하실 때가 있으면 뭐 그때 이야기하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큰 수의 법칙. 자, 큰 수의 법칙인데요. 정해진 시행 확률이 안 맞을 수 있죠. 그죠? 주사위 뭐 던져서 하는데 나는 1이 나올 거야 라고 걸었는데 1이 나올 수도 있잖아. 너네 그 모드의 마블에 보면 보너스 게임에 그 앞뒤 맞추는 거 있죠. 맞아요? 그래서 앞에 걸었는데 앞이 나올 수도 있고 뒤도 나올 수 있잖아. 앞에 걸 걸었다고 해서, 그죠? 근데 잘 보면 약간 모드의 마블 그 게임은 약간 너네 앞뒤를 처음에는 맞추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약간 잘 못 맞추잖아. 그죠? 그건 약간 컴퓨터로 계산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던데, 실제로는 큰 수의 법칙, 그러니까 많이 하면 할수록 그냥 2분의 1에 가까워질 겁니다. 동전 던지기니까. 주사위는 많이 하면 할수록 6분의 1에 가까워질 거야. 그게 큰 수의 법칙이야. 그죠? 그래서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카지노 딜러가 플레이하면 얼마 정도 유리하다고 되어 있어요? 55대 45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55대 45면 우리가 그래도 이길 확률이 45나 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러 번 하다 보면 계속 곱해지는 거잖아. 그죠? 0.45, 0.45, 0.45가 계속 곱해지는 거니까 생각보다는 돈을 빨리 잃게 됩니다. 그죠? 여기 나오죠? 그 프랑스 자연주의자, 이거 뭐라고 읽는지 모르겠습니다. 프랑스어니까 시부퐁? 시부퐁? 그런 단어겠죠? C가 아니라 뭐 다른 걸 수도 있어요. 그죠? 크리스 부퐁 이런 걸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죠? 감옥에 가서 던진 것 치고는 이 사람이 아니군요. 그 비퐁은 그죠? 4040번 던져서 0.5069가 됨을 알았고, 그죠? 2차 세계대전 중에서 독일군의 포로가 된 남아프리카 통계학자. 이건 뭐라고 읽을까요? 제이 캐리치? 개부자? 그죠? 농담인데. 네. 이해 못하셨죠? 얘를 잘 읽어보세요. 그죠? 그래서 캐리치가 네, 캐리치가 10,000번 던져서 상대 수를 얻었대요. 개부자니까 10,000번을 똑같은 거 안 던지고 그냥 밖에다 던진 거 아니야, 이렇게. 그죠? 수용수 밖에다 던져서 사람들이 죽어가게. 그 다음에 영국의 통계학자 피어슨이겠죠? 네, 피어슨은 24,000번. 이만 할 거면 좀 많이 하지, 그죠? 왜 굳이 24,000번까지밖에 못했을까? 1초에 한 번씩 던지면 1시간에 3,600번 던질 수 있잖아. 그죠? 그럼 하루면 2만 번 던지겠는데? 기록해야 되니까 약간 좀 그런가? 그쵸? 네, 그렇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률에서 0은 뭐예요? 확률에서 0?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닐 수 있습니다. 확률에서 0이 일어나지 않는 사건이 아닐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얘기하자면 확률이 0인 사건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확률이 0인 사건인데 일어나는 경우가 자꾸 도박 이야기를 해서 좀 그런데 다른 걸로 바꿔보자. 로또로 바꿔볼까요? 로또 사왔을 때 1등에 당첨될 확률이 거의 0입니다. 너네 주변에서 로또 1등 걸린 사람 본 적 있어요? 없죠? 거의 0이에요. 근데 실제로
매주 이렇게 추첨하잖아. 매주 추첨해 보면 평균 5명씩 나옵니다. 평균 5명. 매주 5명. 매주 5명인데 1년에 50주 정도 되죠? 그죠? 그러면 1년에 250명. 1년에 250명이죠? 그럼 로또가 지금 시작된 지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몇 명이에요? 250명에 20년이면 5,000명. 로또 1등 걸린 사람이 5,000명이야, 지금. 그죠? 꽤 많죠? 그죠? 로또 1등 걸린 사람이 5,000명이나 된다니, 그죠? 왜 나는 안 걸리고, 막 이런 생각하시겠죠? 뭐, 그래서, 뭐, 약간 예를 그렇게 들 수 있습니다. 거의 0에 가까워서 근데, 약간, 제가 예를 들기가 조금, 그래서, 이건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굉장히 확률이 낮은 것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복권 당첨되는 것보다 훨씬 더 낮은 확률이 있어요. 뭐, 무슨, 안 좋은 얘기는 좀 그러니까. 뭐, 새쌍둥이? 뭐, 새쌍둥이로 태어날 확률.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쌍둥이가 많이 태어나는 이유가 인공수정을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공수정해서 이렇게 배아를 여러 개를 해주니까 쌍둥이가 일어나는데 자연적으로 쌍둥이가 일어날 확률이 되게 낮아요, 원래. 그런데 그냥 쌍둥이도 아니고 새쌍둥이는 훨씬 더 낮겠죠. 그죠? 근데 새쌍둥이가 아니라 뭐 4쌍둥이, 5쌍둥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잖아요. 근데 4쌍둥이인가? 태어난 경우가 있어요. 4쌍둥이인가 5쌍둥이까지인가 태어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말이 안 되는 확률이야 라는 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많잖아. 60억 인구잖아. 그럼 60억 분의 1의 확률도 한 번에 일어나는 거야. 너네 생각해보면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뭐 이런 얘기 듣죠.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태풍,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뭐 산불,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뭐 지진, 뭐 100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뭐가 100개가 있잖아? 그럼 매년 오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100년에 한 번 오는 경제공황, 뭐 100년에 한 번 오는 뭐 산불, 뭐 100년, 뭐 이렇게 해서 100개를 채울 수 있잖아. 뭐 이렇게 해서. 안 좋은 거 100개 채울 수 있죠? 그럼 매년 일어납니다. 100개인데 뭐. 그 100개가 한 해에 다 일어나면 최악이겠죠. 그죠? 태풍 오고 산불 나고 막. 근데 산불과 홍수는요. 산불과 홍수는 연관돼 있습니다. 산불과 홍수는 연관돼 있어서 지금 미국에 산불이 엄청 크게 났죠. 산불이 크게 나는 이유가 뭐냐면 몇 해 전에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린 거야. 비가 많이 내리면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리잖아? 그러면 풀들이 자랍니다. 풀들이 원래도 안 자라던 데까지 막 다 자라. 근데 원래 비가 잘 안 오는 지대잖아.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되겠어? 다 말라. 풀들이 다 말라 죽죠. 말라 죽어 있으면 나중에 불씨가 하나만 붙어도 완전 다 불타는 거야. 그런 식으로 퍼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홍수와 산불은 연관돼 있어. 그래서 홍수가 한번 나면 그 몇 해 뒤에 산불이 납니다. 실제로 넓은 대륙에서는. 그래서 뭐 그런 차이점은 있긴 한데 뭐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60억 분의 1이야. 60억 분의 1이니까 0이라고 얘기하지만, 그죠? 실제로 그래서 약간 선생님도 보면 가끔 병원에 가면 몇 퍼센트의 확률로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거든. 그래서 선생님도 라섹 수술을 했는데 라섹 수술할 때 유전자 검사를 하거든요. 유전자 검사를 해가지고 이게 무슨 뭐가 잘 발현되는 유전자가 있어서 그거 검사를 해. 검사를 했는데 선생님이 약간 안압이 높아서, 그러니까 안구 안에 압력이 높아서 그게 안구에 압력이 높으면 선천적으로 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뭐 그래가지고 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7%인가? 뭐 그럴 수 있어서 이게 라섹이 이렇게 각막을 깎는 거니까 안 그래도 이게 안구의 압력이 높은데 각막을 깎으면 이게 눈이 더 튀어나올 수 있잖아. 그래서 뭐 수술을 못 할 수도 있다 뭐 그랬었거든. 그래서
그러면 7%의 확률로 실명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이랬다? 그랬더니 뭐 말 그대로 7% 정도는 실명할 수도 있다고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수술을 해야 돼, 말아야 돼, 막 93%는 괜찮잖아. 93%는 괜찮은데 7%가 실명을 한대, 수술을 하면. 그래서 7% 수술을 해? 말아? 막 눈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막 한참 고민하다가 수술을 했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에이 쌤 93%의 확률로 뭐 잘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7%의 확률로 너 실명할 수 있는데? 얘기하면 요즘에 그 암 중에 뭐 자꾸 병 이야기를 해서 그렇긴 한데 암 중에 갑상선암이 있거든? 갑상선암이 99% 고쳐. 우리나라에서 수술하면 99% 고쳐. 그래서 무슨 얘기도 나왔냐면 갑상선암은 뭐 착한 암이다. 그래서 굳이 수술할 필요도 없다. 뭐 했는데 그 갑상선암으로 가끔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그 숙모가 갑상선암이 걸렸을 때 99% 완치된다 그랬는데 돌아가셨어. 수술 안 해가지고. 그래서 몇 년 됐는데 뭐 한참 되긴 했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1%의 확률도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 확률만 자꾸 믿으시지 말고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1%라던데요. 근데 그 네가 1%면 어떻게 할 건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그럴 수 있으니까 통계의 특성을 잘 따져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측도 개념. 측도 개념을 이용하면 0부터 1 사이의 균등 분포에서 유리수를 뽑을 확률이 0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0부터 1까지 쭉 다 뽑아놓고 유리수를 뽑을 거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뭐냐면 유리수와 무리수의 차이가 0부터 1까지를 쭉 늘어놓잖아. 그래서 아무거나 하나 뽑아. 뽑으면 다 무리수야. 다 무리수라고. 아까 어느 정도라고 그랬어요? 운동장에 바늘 하나 정도라고 했잖아. 운동장에서 모래를 하나씩 잡는 거죠. 근데 그 모래를 잡다 보니까 바늘이 잡혔네? 의 확률이 무리수와 유리수의 확률입니다. 제가 만든 그게 아니고요. 뭐 다른 수학자가 유리수와 무리수 비교하면서 운동장에다가 바늘 하나 던져놨을 때의 확률이다라고 이제 비유를 해서 그때부터 이게 유명해진 거고요. 가산이냐 비가산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따지시는 분도 계셨어요. 재작년에 한 분 계셨는데 걔는 합격해서 갔습니다. 근데 비가산이냐 가산이냐는 약간 이렇게 혹할만 하거든요. 약간 가산집합, 비가산집합 해가지고 뭐 유리수냐, 무리수냐 아까 얘기했던 그거 있죠. 뭐 자연수의 개수, 유리수의 개수, 무리수의 개수를 막 비교하는 거야. 그런 비교는 제가 볼 때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으시고 하면 이게 나중에 뭐 더 수학을 전공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그런 고민할 수 있잖아. 자연수의 개수가 많을까 유리수의 개수가 많을까 고민해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것들의 해답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막 또 너무 막 대학 과정을 찾아서 어려운 걸 찾으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연히 일어난 사건과 내가 지정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헷갈리기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생일 똑같은 거. 생일 똑같은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기는 지금 10명 정도, 9명이니까 생일이 같을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응? 잠깐만요.